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전화 문의가 청약 관련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내가 유주택이에요, 무주택이에요? 제가 언제부터 주택에 계산이 돼요? 이런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면 도움이 되실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의 이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무주택일까요? 유주택일까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가 사례별로 몇 가지를 좀 안내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조만간에 6-3 생활권 산울동의 L2블럭에 더 세종자이 더 시티가 이제 7월 중순경에 모집 공고가 뜰 예정인데요. 여기에 과연 내 주택의 주민등록 등본상에 이런 분이 있으면 미리 퇴거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분이 안 계시거나 그럴 때는 이제 괜찮은데, 그런가 이런가를 좀 한번 조그만한 사례별로 해서 몇 가지를 좀 안내를 해드려 볼 테니까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꼭 시청해 주시고 꼭 좋아요도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그게 가장 점수에서 되게 유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여부는 어떠한 질문이냐. 무주택의 판단 기준은 나와 내 세대원이에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이거든요. 그러면 세대원은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를 포함해서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인 자녀들, 손자,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하는데요.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본인 및 위 세대 모두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점제로 무주택을 인정을 받겠다. 그럼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을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본인 및 위의 세대 모두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거고요. 다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요, 청약 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제가 주택을 세대주인데 주택 청약을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럼 저희 부모님이 60세 이상이 되셨다 그러면 청약 주택이 있어서도 청약 신청하는 자가 무주택이었을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하겠다. 단 노부모 특별공급에서는요, 부모님이 주택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공급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청약 홈에 들어가서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자 중에서 65세인 부친이 주택을 소유했다. 그러면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여부는 무주택인 거예요. 그러면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들어가고요. 58세인 시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이 아닌 겁니다. 60세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주택이 아니고요. 형제자매 중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자예요. 형제자매는 내게 나의 직계 존속으로 인정이 안 받기 때문에 세대 1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인 거는 인정이 되고 당연히 부양가족수에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 형제자매가 무주택자로 인정돼서 저 여동생이 결혼 안 한 사람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를 시켜서 부양가족으로 5점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으로 인정은 받으나 가점에는 적용을 못한다는 거. 부양가족 그 점수에는 적용을 못한다는 거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당연히 무주택자가 아니시죠. 그 다음에 자녀가 주택을 소유했어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가 돼 있다. 그럼 이 주택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세대 분리를 해놓으시고 자녀를 세대주로 전입을 시키시거나 자녀를 다루 세대 분리를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을 한 자녀가 있으시더라도 주택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부양가족수에는 혼인을 한 며느리, 아들들은 주택의 부양가족수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혼인을 한 아들과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분리를 해서 부양가족으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아들이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가 생애주수를 받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게 지금 청약 가점제에서의 무주택 여부로 지금 판단을 해드리는 사례를 하나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사례가요. 무주택 산정 방법이에요. 무주택에 대한 무주택 기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볼 건지를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는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때는 무주택 기간을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무주택 기간의 스타트고요.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는 만 30세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채점을 하고 까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무주택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청약 신청자가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는요. 무주택이 된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에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을 하고요. 청약 신청자가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는요. 30세 무주택자가 된 날과 똑같이 30세가 된 날 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부모님들의 영향도 좀 있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소득이 증빙이 되면 부모님으로 인해 주택을 조금 이렇게 미리 이제 소유를 하게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면서 주택을 소유했으면 무주택 날과 혼인신고 된 날 중에 늦은 날이야. 혼인신고는 일찍 했는데 주택처분 일자가 늦잖아요. 그럼 주택처분 일자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이 되고, 신청자가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지 않고 이후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 기간이 산정이 된다. 물론 배우자도 똑같이 그 기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소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제외하고는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소유를 했다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산정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청약 가점 계산하기 홈페이지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청약 가점, 무주택 기간 가점을 어떻게 체크를 할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산정을 할 때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했다가 청약 신청자가 4년 전에 배우자는 1년 전에 각각 주택을 처분한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되나? 무주택 기간은요.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신청자가 4년 전에 주택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4년 전부터 무주택 기간이 아니라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한 기간가 불과 1년밖에 안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가 처분한 주택 기간으로 해서 무주택 기간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밖에 체크를 못 한다는 거. 내가 청약 신청자가 4년 전에 주택을 처분을 했어도요. 4년을 체크할 게 아니라 내 배우자가 1년 이전에 1년 이후에 주택이 처분됐다 그러면 내 배우자가 처분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 기간을 산정을 한다. 두 번째가 현재 35세예요. 만 25세에 결혼을 해서 29세에 이혼을 했고 32세에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한 후에는 부부 모두가 계속 집이 없었는데 무주택 기간은 얼마나 인정을 받을까요? 참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인정을 받을까? 신청자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에 해당될 경우 무주택 기간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 하더라도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혼을 했을 경우에는요. 현재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요. 신청자가 무주택이었으면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최초 혼인신고일, 재혼을 한 혼인신고일이 아니고요. 최초 혼인신고일, 25세에 결혼을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25세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 재혼한 부부가 계속 집이 없었는데 무주택 재혼을 했다 하더라도요. 32세 재혼
재혼을 했어도 32세부터 체근하는 게 아니라 25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이혼했다 하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을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하면은 무조건 유리한데, 그랬을 때 다시 이혼을 했다가 32세에 재혼을 했어도요, 최초 혼인 신고일을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을 하니까 무주택 기간 산정하실 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각각 60세 이상인 배우자의 부모님이 주택을 한 채씩 소유한 경우에 무주택 기간은, 와, 우리 부모님이 주택을 한 채씩 소유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산정이 될지냐 한번 보시면은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가 된 경우, 또는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다. 그 이 말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비추어 신청자의 세대원이 된다. 하지만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해서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하지만 노부모 특별공급이나 공공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진속, 장인, 장모, 시부모님 등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과 관계없이 청약 신청자의 세대원에 포함이 되기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민영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영 같은 경우는 세대원에 포함이 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공공주택 같은 경우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만 30세 이후에 무주택 기간이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인 68세이며 세 채로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와, 부모님이 집이 세 채가 있으시대요.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세대주세요. 이럴 경우는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산정을 할까요? 분양주택의 가점제 청약시 무주택자로 해당이 된다. 가점제 청약시 분양주택이 무주택자로 해당이 돼요. 부모님이 임대주택을 세 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세대주이기 때문에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 신청자들을 무주택자로 간주하므로 모친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본인의 무주택인 것을 인정을 한다. 단 노부모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에서 시행하는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세 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사업을 하고 해서 주민등록에 등재가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냥 민영주택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점제로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고 부모님이 주택을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못 받고, 그렇게는 가능하나 이제는 LH가 노부모 특별공급은 당연히 부모님 주택이 있어서 세 채 이상 있어서 안 되는 거고요. 공공사업자나 지자체나 LH에서 공공의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으로 무주택을 인정이 못 받는다. 공공 같은 경우는 주택을 무조건 갖고 있으면 인정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 중 사례 하나가 만 36세인 청약 신청자로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배우자가 현재 29세이며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혼인 신고 전에 처분을 하고 결혼을 해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은 1년입니다. 이 경우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 정말로 궁금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배우자가 집을 매도하고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30세 이후부터인 6년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본인이 청약 신청자일 경우는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은 1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를 구분할 때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으셨던 분이면은요,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분을 세대주로 해서 청약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주택 가점 6년이 아닌 1년으로 신청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셔서 꼭 주택 여부와 처분 일자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사례 하나. 만 42세가 청약 신청자로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2년 전에 배우자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가 지난해 초에 배우자의 지분을 팔았습니다. 이럴 때의 무주택 기간은 상속받은 공유 지분을 처분하면은 주택으로 간주가 돼요. 상속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주택을 소유하게 된 케이스다 보니까 무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 때문에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42세잖아요. 12년이 무주택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속으로 만약에 내가 지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 지분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겠다고 하면 무주택으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만 배우자가 혹시 갖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조금 얼마 전에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청약 신청자만 무주택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고, 청약 신청 전에 지분을 처분을 했다 하면은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을 해준다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내가 무주택일까 유주택일까 되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의 전화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별로 케이스별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무주택일까 유주택일까는 어느 정도 판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내가 무주택이야 유주택이야 할까를 내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이번에 세종자이 더시티 공급을 할 때 청약을 할 때 내가 무주택으로 몇 년을 체크를 할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이번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요. 왜냐면 잘못 체크를 해서 가점에서 영향이 있어서 부적격이 판결이 되다면 1년 이내에 청약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무주택 기간도 체크를 해보시고, 아직까지는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 주민등록 등본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한 번 정도는 열어보시고, 어떻게 세팅이 돼 있는지도 한 번 정도는 보시고, 무주택 기간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청약에 부적격 받으실 일이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